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뇌혈관, 튼튼한 뇌동맥류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매우 도움이 되며, 그 방법은 주 3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옆 사람과 가벼운 대화는 될 정도의 강도로 실시를 하되, 그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밍업, 간단한 근력 운동,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식혀주는 쿨다운의 그런 과정으로 운동 전 과정을 구성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비파열 뇌동맥류 관련하여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건강한 뇌혈관, 안정된 뇌동맥류 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산소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걷기, 가볍게 달리기, 자전거 타기, 물론 실내 자전거 타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수영, 줌바 댄스나 에어로빅 같은 조금 강한 활동도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되고요. 탁구, 테니스 같은 구기 활동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런 운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걷기라고 해도 그 하나만 해도 느릿느릿 풍경을 감상하면서 산보하듯이 걷는 거하고 아주 힘차게 파워워킹을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중등도 강도로 30분 내지 60분 정도 운동을 해주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각 개인의 운동 영역이나 체력이 다 다르니까 그 중등도 강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답을 왜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동맥류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동맥 자체의 탄성을 좋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매우 얇은 막이죠. 그런데도 엄청나게 이렇게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무가 아주 엄청나게 높은 탄성이 높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층으로 되어 있는 동맥벽 중에서 중간층을 이루고 있는 근육층하고 내막,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 바로 아래에 있는 내측 탄성막층은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탄성을 가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에 건강한 뇌혈관을 위한 식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중요성을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런 좋은 식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동맥의 근육 강화를 통해 가지고 동맥 자체를 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켜서 동맥을 확장시켜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걷는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장 박출량을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는 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운동이 될 정도로 걸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건강한 혈류가 있어야 혈관 내피세포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는데, 혈류가 너무 느려서 혈류에 의한 내피세포의 자극이 너무 없거나 반대로 너무 혈류가 강해서 혈관 내피세포에 가해지는 자극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혈관세포가 너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혈관 내피세포가 기능 부전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부전의 예를 들어보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이런 혈류가 느려지는 그런 현상, 이런 경우에 심내혈관 질환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심한 자극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대표적인 예가 또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중단 없이 강한 내피세포 자극이 이 고혈압 때문에 계속
발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관이 견뎌내기가 힘들겠죠. 그 결과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확장이 되고 탄성은 줄어들어서 딱딱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겠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혈류가 강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담배 속에 포함된 독성 물질이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상 두 가지 원리를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건강한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가 좋아할 정도로 건강한 혈류를 적당한 시간 동안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오늘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1시간 이내에 주 3회 이상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나면 오늘 운동을 좀 했다,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날 정도면 아주 운동이 잘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유산소 운동 하는데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산소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지구성 운동으로 포도당을 비롯해서 지방을 연료로 하는 낮은 강도의 전신 운동인데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아주 일시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맥박과 혈압을 낮추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 운동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좋은 운동 방법을 살펴보면 운동을 이렇게 구성하라고 합니다. 운동 전에는 워밍업, 그리고 운동이 끝나기 전에 이제 쿨다운 시켜주는 것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 30분 정도를 하기 전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면 워밍업 10분, 스트레칭하고 관절 풀기, 가볍게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 전에 근력 운동, 스쿼트나 푸시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한 10분 정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추천을 하고 그게 끝나면 쿨다운 시켜주는 운동을 강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몸을 추스려 주는 것을 또 한 10분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공원 등이나 실외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집을 나서면서 워밍업을 같이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공원에 가셔서 하시면서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쿨다운을 한다면 아주 시간 배분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운동의 강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의 강도를 개인의 기초 대사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일단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바로 MET라는 단위로 표시되는 강도인데 우리가 가만히 아무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1MET라고 하면 기초 대사량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은 3MET 강도의 운동이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3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운동이 된다는 거죠. 이 단위를 쓰게 되면 운동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MET 미만이다 이러면 저강도 운동인데요. 그냥 서 있는 그 자세라든지 천천히 걷는다든지 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3에서 6MET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 강도의 운동이 되겠는데요. 빠르게 걷기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정상 성인이다 그러면 시속 3.2km 이상의 속도로 걷는 거가 바로 이런 3에서 6MET의 중간 강도의 운동이 되겠고 6MET가 넘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고강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소 막연하죠? 이 MET라는 단어가 스포츠 과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표현 방식이지만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관적 운동 강도라는 요 개념이 더 활용하고 실행하기 쉽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전문가들은 이 운동의 단계를 주관적인 운동의 단계를 총 1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단계를 한번 보시면 1단계다 이러면 매우 가벼운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책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 내지 3단계다 이러면 이제 조금 가벼운 운동, 그 정도가 도보로 걷기라든지 이제 자전거 타기 이런 게 한두 시간 지속을 해도 전혀 이제 피로가 없는 그런 운동을 가벼운 운동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4에서 6단계다 이러면은 적당한 운동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등도 강도고,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운동 중에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다 이겁니다. 물론 뭐 1단계, 2단계, 3단계도 대화가 가능하죠. 근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때가 중등도 강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와 닿으시죠? 4단계에서 6단계 정도 중간 강도를 유지하는 거, 옆 사람하고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지만 어느 정도 강도는 있는 그 정도를 우리가 운동의 주관적인 목표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 8단계다 그러면 이제 격렬해지는 거죠. 이제 숨이 찬데 한두 마디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 뭐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아주 심한 단계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주관적 운동 강도 4 내지 6단계로 하면 된다는 의미가 와닿으시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의 내한테 맞는 운동 강도가,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몇 달 후에는 똑같이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했는데 몇 달 전에 나의 운동 강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서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뇌혈관, 튼튼한 뇌동맥류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매우 도움이 되며, 그 방법은 주 3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옆 사람과 가벼운 대화는 될 정도의 강도로 실시를 하되, 그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밍업, 간단한 근력 운동,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식혀주는 쿨다운의 그런 과정으로 운동 전 과정을 구성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해서 우리 뇌동맥류 환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을 어떤 정도의 강도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